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없어져 버릴 것만 같네요. 제 이야기 해볼게요. 1년 반 전에 친정엄마가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으로 일주일 동안 병원 계시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연락에 출근했다가 바로 병원 달려가서 임종 보고 정신없이 장례 치렀어요. 슬프고 괴롭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 지인들에게조차 연락도 다 못 돌릴 정도로 경황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시댁에서 아무도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4시간 거리에 사시고요. 시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도 없었답니다. 여동생네는 1시간 거리에 사시는 시부모님, 신우 가족들 모두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 이게 참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반년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돈 요구를 하셔서 둘 관계가 껄끄러워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쯤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제가 용돈을 보내주었어요. 적지만 저의 성의 표시였죠.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이번엔 저한테 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돈 때문에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신 분이세요. 신혼 초에도 첫 명절에 용돈으로 드린 액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침 7시에 전화해서 성질 내시던 분이세요. 너 이거를 용돈이라고 주니? 명절에 이렇게 적은 돈 받았다는 사람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그냥 인연 끊자. 아들 키운 보상 누구한테 받아야 하니? 하고 소리치셨어요. 전화 끊자마자 남편한테 얘기 전달하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내고 한동안 연락 안 하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사과하고 일단락 되었고요. 이날 전화에선 매달 용돈을 줬으면 하시더라고요. 두 분 일하시는데 왜 돈이 필요하시나 여쭈니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대요. 적금 드신다고. 아니 왜 자식한테 돈 받아서 적금을 들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시고모 다리 수술한다고 돈을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품앗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 장례 때 아무도 안 왔는데 무슨 품앗이냐 서운하다 하니까 그래도 부주 30 했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카톡 대화 내용 첨부할게요. 카톡 내용. 며느라 근데 미안하지만 시고모가 다리 수술한다 하더라고. 너희 돌 때 반지 받았잖아. 그거 품앗이잖아. 반지 받은 것도 있고 하니 어려울 때 좀 도와주자. 품앗이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오셨는데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품앗이요?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오셔서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고모님 수술하시는 거 왜 저희한테까지 부담 주세요? 어머님 선에서 성의 보이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저 지금 2째 임신했는데 유산기 있어서 쉬고 있어요. 남편이랑 얘기해 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며느라, 난 못 갔지만 부주는 30만 원 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참 너무하시죠? 이후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신우에게 통화하고 연락한 내용 얘기했고 신우가 제가 임신 초기로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하니 자기 엄마를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남편도 신우도 당시 이미 시어머니를 차단해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도 차단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고 제 마음속 시부모님과의 연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남편한테도 이 부분은 전달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곧 둘째 100일인데 남편이 본인 부모님에게 100일 한다고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신다고 하네요. 작년 3월부터 시모 전화 차단했고 전 두 분 얼굴 보기 싫고 너무 껄끄럽고 볼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안 볼 거냐 엄마가 미안하다잖냐 해서 전 평생 안 볼 생각이었다. 너무 스트레스다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남편도 본인 자식 100일 때 본인 부모님 초대한 거니 더 이상 뭐라 말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진짜 100일은 내가 혼자 챙기고 시부모님 오시는 날은 주말이니 난 나가 있고 당신이 부모님께 아이들 보여드리고 시간 보내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오시는 거에 대해 말 안 할 테니 내 언행 갖고 뭐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번에 어떻게 시간이 돼서 이 멀리 오시냐? 그리고 우리 아빠 볼 면목은 있으신 거야? 나 같으면 차마 우리 아빠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시대? 하고 물었어요.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래도 제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하니 남편 봐서 최소한만 하고 지내라고 하는데 100일 때 얼굴 볼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시부모님 얼굴 보면 하극상으로 사돈 얼굴 볼 면목이 있어서 왔냐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후기. 결국 100일의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차마 장인어른 볼 면목에 없는 일인데 미처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며 전화해서 취소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전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했고요. 돈 문제도 시어머니에게 돈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네요. 아이를 보여주더라도 남편과 시댁끼리만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다 들은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대신 전화가 오긴 했어요. 아, 정말 이제는 시어머니랑 연 끊고 이 기억 잊고 싶네요. 떠올릴수록 상처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100만 번 양보해서 손주 얼굴은 보여준다 쳐도 친정아빠 면전에는 나타날 낯짝이 없어야죠. 그러고도 우기면 남편부터가 가만 없습니다. 안면 없는 직장 동료 가족상도 가는데 사돈 장례로 불참하고도 돈 달라는 낯짝 소름 끼쳐요. 댓글 2. 그냥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시댁과 연 끊고 살아요. 신랑은 혼자 챙기라고 하시고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애가 어릴 때는 애들 보고 살았고 애들 크니 결혼할 때까지만 하다가 모두가 지 인생 산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이란 인간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대못을 박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유령으로 산다고 해도 고생을 지대로 시키고 저세장 가려고요. 두 번째 사연. 친정엄마가 신랑한테 싱호처럼 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결혼해 4살, 1살 키우고 있는 2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결혼을 엄청 일찍 한 케이스예요. 연애 시작 전 우리 신랑 보고서 한눈에 반한 건 아니고 얘랑 결혼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도 안 튼 사이인데 문제는 신랑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둘 눈에 뭐가 씌었던 걸까요? 시댁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10월대입니다. 허나 다른 점은 내 눈치를 보면서 그런 막장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신랑한테도 해요. 그래서 신랑이 시댁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자기가 뒤에서 욕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는 아 그래 힘들겠다 어떡해 공감만 해줍니다. 절대 같이 욕 안 해요. 물론 진짜 열받을 땐 제가 먼저 욕합니다. 그럼 신랑이 그래 우리 집이 좀 그렇지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너라고 되겠니? 그냥 전화 받지 말고 무시해. 이렇게 말해줘요. 서론이 길었네요. 우리 신랑은 우리 아빠 보고 자기가 꿈꿔왔던 아버지 상이라며 나한테 안 하는 고민 상담도 아빠랑 하는 편이에요. 친정아빠랑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우리 친정엄마랑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이모가 걸어서 3분 거리 사시는데 우리 이모랑도 술 자주 마시고 신랑도 좋아합니다. 저희 집이 좀 주당집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주말마다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서울 가자입니다. 서울은 곧 친정을 말하고요. 친정이 자기 집인 듯 꿀 숨겨놓은 것 마냥 매주 가자고 해요. 오히려 제가 지칠 정도입니다. 가기 싫다 해도 억지로 끌고 가요. 말로는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하는데 실상은 너가 가고 싶은 거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가서 저희 신랑이랑 친정엄마를 보고 있으면 아 저게 바로 요새 많이 올라오는 시어머니 에피소드랑 비슷하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엄마가 신랑만 오면 설거지를 시킵니다. 저도 우리 집 가서 설거지 안 해요. 아직 철이 덜 든 거 맞고 우리 집 가면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서 편하게 쉬고 오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하는 거 저희 엄마가 성에 안 차시기도 하고요. 근데 나도 안 하는 설거지 엄마가 자꾸 신랑한테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고단수이세요. 그래서 은근슬쩍 시킵니다. 그것도 사위님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이럽니다.
그날 우리 집에선 계란찜을 해먹었었는데 엄마가 거기에 물을 담가놓고 주방세제를 조금 풀어놨는데 신랑이 그걸로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장모님, 뚝배기는 이렇게 설거지하면 안 돼요. 쌀뜨물 없어요? 이런 거는 세제 묻히면 다시 끓일 때 틈에서 다 나와서 우리 세제 먹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 이러면서 설거지 내내 웅시렁 잔소리 장렬이었죠. 그 뒤로 우리 엄마 신랑 설거지 안 시키더군요. 그리고 신랑한테 청소기 미루라고 시킨 적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갔다가 저랑 엄마랑 아가들이랑 이모랑 찜질방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친정엄마가 또 사인님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러는데 바로 신랑이 장모님 힘들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청소기 못 들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하던 불쌍한 척을 그대로 하더군요. 엄마가 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가다가 갑자기 바빠져서 친정에 못 가던 몇 달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에 오라고, 보고 싶다고, 왜 안 오냐고. 나한테 하면 되는데 왜 신랑한테 하셨는지. 그런데 신랑이 조만간 갈게요 이러고 저한테는 전화 왔었다고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내가 땡땡이한테 전화했는데 언제 온대?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하지 왜 오빠한테 해? 오빠 바빠서 자는 시간도 줄이고 이러는데 왜 거기다 전화를 했어? 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삐져서 저랑 한동안 연락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딸이 하나라서 그런가? 명절에 꼭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아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듯이 하잖아. 오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데 이번 명절에 언제 올 거야? 라고 며칠 전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한테 안 물어봐요. 정말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나 있잖아 나 집에서 쉬잖아. 신랑은 장모님 그건 땡땡이가 점에서 알려줄 거라 저도 이번 스케줄 잘 몰라요. 이러고 또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대체 왜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해요? 저럴 때마다 엄마랑 투닥거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오빠는 나보다 더 피곤하다고 하면 너는 애 둘 키우잖아. 이러는 엄마입니다. 막아주다 보니 이제는 한 번씩 툭 하시지만 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집 가기 싫다고 하니 신랑을 장모님이 저러실 때마다 내가 받아치는데 그걸 삐지시는 게 너무 귀여우셔.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요. 아마 저랑 아니고 우리 엄마랑 천생연분인 듯 하네요. 저번 주말에 신랑이랑 우리 집 다시 올라가는 길에 엄마 얘기하다가 진짜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래?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아들 장가 보낸 것처럼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자기한테 하고 시어머니처럼 왜 그러지? 이랬는데 웃으면서 난 그래서 너네 집 가는 거야. 놀리는 재미가 쏠쏠해. 이모님도 내 편이라 어머님 놀릴 때마다 배로 놀려주시는데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사람들과 살고 있는 저도 평범하진 않지만 신랑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 아들이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하게 있겠지? 없던 남동생한테 참 고맙다 없어서 할 정도예요. 없는 남동생 와이프가 있었으면 완전 진상 시어머니 아니야 하면서 신랑이랑 한바탕 웃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런 말 할 때마다 저희 신랑한테 1차, 저희 이모한테 2차, 저한테 3차, 나중에 저희 신랑이 아빠한테 일러서 4차, 4단 콤보 맞으면서도 저러는 거 보면 즐기시는 거 맞죠?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신랑을 엄청 이뻐하세요. 당장 급전이 필요했는데 우물쭈물하다 말씀드리니 다음날 바로 큰 금액인데도 이유도 안 물어보시고 줄 정도로요. 나중에 다시 다 갚으면 고생했네 한마디 하시고 묵묵하게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신랑은 저희 엄마 놀리는 것도 있지만 아빠랑 제 욕하는 재미로도 가는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가면 야, 너희 신랑 살 왜 이렇게 빠졌어? 너 신랑 밥 안 먹이냐? 얘가 파이엄만에 귀하게 가져서 귀하게 키웠더니 음식도 하나도 할 줄 몰라. 자위, 딸이 하는 밥 먹을만 하니? 장모 닮아서 음식 솜씨 없지? 우리 사이도 참 불쌍하다 하곤 하세요. 아니, 저 주변에서도 다 음식 잘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사위, 우리 딸 청소 못하지? 정리정돈도 못하지? 쟤랑 살면 돼지 우릴 거야. 어쩜 저렇게 더럽지? 내 딸 안 같아. 사위, 너 정말 불쌍해.
라고 하셔요. 저 정리 잘하거든요. 청소기도 하루에 3번은 미는데 아빠 손녀들이 하도 난장판 치고 다니고 둘째는 기어다녀서 아무거나 주워 먹을까봐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도 신랑은 저기다 대고 네, 맞아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들 하는 만큼은 제법 잘 따라하고 내 좀 잘해요.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줘요. 이러면서 내 편 들어주는데 왜 그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은지. 30살까지 품에서 놓지 않고 시집도 안 보낼 거라던 우리 아빠. 결혼식장에서 보내기 싫다고 신랑 손에 내 손 안 넘겨주고 막 움켜쥐고 있던 아빠셨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서러움 당하면 어쩌나. 시댁에서 뭐라 하면 굽히지 말고 그냥 지르라고 내가 다 막아줄게라던 아빠. 그래도 안 싸우고 잘 지내보기 좋다고 아들은 없지만 아들보다 더 좋은 사이 얻었다고 심지어 잘생겼다고 좋아하세요. 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튼 좀 요란한 저희 엄마 잘 받아주고 중간에서 애써주는 신랑이랑 사랑 듬뿍 주는 친정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추가. 사실 글 처음 올릴 때는 우리 엄마 진짜 진상이다. 그래도 고쳐졌으니 썰 좀 풀어볼까 하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열심히 타자친 건데 쓰다 보니 자랑이 되었네요. 맞아요. 자랑이었나 봐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하나 다 제 자랑 같아요. 보기 안 좋았던 분들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저도 신랑이 이만큼 저희 집에 해주다 보니 시댁에 잘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당연히. 눈치 보면서 시부모님 노릇하려고 하시다가도 어느 날은 네가 좋아하는 빵 사가는 중이야. 5분 뒤에 도착해. 이러시는 날도 있고요. 사오시면 엄청난 오바를 하며 어깨 으쓱하게 해드려요. 반전으로는 저희 집까지 1시간 거리지만 시댁과는 15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거. 저녁에 갑자기 우리 지금 가 이러면서 멘붕에 빠지게 하는 날도 많지만 신랑이 똑똑한 거겠죠. 어머님 아버님 오신대 이러면 왜? 나 힘든데. 나 쉬고 싶은데 왜 온대? 이러면서 저보다 더 난리를 치니까요. 저도 저런 시부모님과 지내면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살고 신랑도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하는 건 저희가 만나온 세월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결혼은 4년 차지만 학생 때부터 만나 벌써 만난 지 8년이 지나고 9년차 들어섰으니 서로 너무 익숙할 만큼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요. 그렇다고 전 처음부터 고구마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할 말 다 돌리지 않고 말했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이 항상 말 실수하실 때 그건 아니에요. 저 그 말 기분 나빠요. 글로 적으니 딱딱해 보이지만 시부모님은 바로바로 달려드니 미우려고 해도 말투가 밉지 않아서 집에 가면 가식적으로 웃는 홍롱롱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대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말투는 친정아빠한테 자연스레 배워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왕이면 시부모님한테 불만 같은 거 말하더라도 좋게 예쁜 말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저희 엄마랑 신랑 사이 중간에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좋은 신랑 얻었네. 대처도 잘하고 부럽네요. 일도 잘하니 남편분도 잘하시고 효도하시면서 잘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려간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한 10년째 어머니 생활비 제가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월세 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시누이가 용돈 15만 원씩 준 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쌈짓돈이 제법 많으셨네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죄다 융통해서 쓰고 있는 줄 그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랑 대화 중에 제가 저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중도금은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했는데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었으면서 시침이 딱 되고 언제나 길에 등등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저희 시누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에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거나 걱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처럼 그렇게 바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거만한 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제 앞에서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라고 하세요. 막상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만 하시니 이제는 저 부리려고 하시는 술집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유지하시는 게 신혼 때부터 지금껏 20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 전세금 빼면 1억도 안 되고요. 신우이 가져간 돈이 어렴풋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신우이 한 찰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방법은 없죠. 그저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고 유세만 하시네요. 신우이는 돈 욕심도 많고 아주 독하고 모진 성격이에요. 늘 돈 굴릴 생각만 하고 돈 거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신우이 가문이설에 농락당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손아래 신우이 너무 거만해서 늘 불편했는데 아마 돈 문제 불거지면 한치 양보도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맏며느리라고 불임당하고 구박받고 이혼만 당하고 산 것 같아서 어이없어요. 신우이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신우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린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신우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신우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신우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신우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신우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신우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랬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대신 님의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신우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맘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절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수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부는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움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저의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세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수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 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움에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 사살 해줘요. 조제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댕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유가족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영영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열불나서 이곳에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정, 시가 문제로 남편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서로 예민한 스타일도 아니고 현명하게 결혼생활 잘 하자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가볍게 얘기하고 서로 조심하며 잘 지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복병이네요. 작년부터 신우이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해 얼마 전 처음으로 남편과 가족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우 아들의 졸업 선물 때문입니다. 글쎄, 저희에게 중3인 본인 아들 졸업 선물로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일이고 일단락 되었는데도 불쑥불쑥 우라가침입니다. 참고로 남조카는 요즘 허세에 가득 차 보이더군요. 소위 매체에서 떠도는 명품 패딩은 물론이고 명품 향수에 옷, 신발, 가방, 최소 50만 원 이상짜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요구를 조부모와 신우가 들어주는 것 같고 이해는 참 안 됩니다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고요. 뭘 사든 입든 관심 없는데 저희한테까지 같이 감당하자는 느낌이라 더 싫고요.
신우는 이혼하고 본인 친정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별일 아닌 일로 호들갑 떨며 단톡방에 난리를 쳐서 확인 전화하기만 드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는 전화 안 하지만요. 부모님 체면 중요하다고 본인도 참석하지 않는 시가 모임에 모시고 갔다 오라고 명령하게 됐고요. 물론 안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직을 했는데 본인 투자하겠다고 퇴직금 빌려달라고 전화 온 적도 있는데 안 빌려주기도 했지만 그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불쾌하더군요. 또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데 그 건물이 마치 본인 것이냐, 내 건물이라 내가 청소를 했다느니, 임차인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느니 말을 해댑니다. 저는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 다른 가족들 앞에서 얘네 죽으면 재산 다 어디로 가겠냐 하고 저에게 그동안 부모님께 도움받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고 하는 말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재산 어디로 가겠냐고 하는 말은 정말 무슨 어림없는 소리이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도움받은 금액도 없는데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이 외에도 참 해맑은 언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신우가 참 생각이 없고 무례하다고 생각돼서 흘려듣기도 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줘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해서 지금 집 사고 차 사고 지방에 작은 땅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다 주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다 받은 쪽에서 부모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모을 때 보태준 거 하나 없고 부모님께 받은 건 제일 많은 신우가 자기 자식 졸업 선물에 국가의 선물을 당당히 요구하니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기가 막혀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아마 신우 때문일 거라는 악담을 퍼부으며 오랜만에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챙길 정도로 잘하는 터라 그동안 시가 모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고 편견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녀가 시시콜콜 수다 떨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무 제지도 안 한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이제 마음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되니 신우에게는 자업자득인데 너무 얄밉고 재수없어서 어떻게 굴탕을 먹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신우 요구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아까운 시간 버리며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의 글을 읽고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단톡방 나왔습니다. 지난번 여행 갔다가 생긴 단톡방이었는데 바로 나올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 넘은 신우하고는 앞으로는 상종을 안 하겠다고 남편한테 선언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가 얼마나 개념 없이 굴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네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시어머니 건물에도 관심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관심 없는데요. 그게 신우에게 최대한의 골탕이라면 각서라도 받아서 부모님 건물에 관심 있는 척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저도 주변에 시댁에 이혼한 형님이 있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진짜 하나같이 똑같네요. 한 친구는 신우는 괜찮은데 조카가 선을 넘는다고 했어요. 결혼 전 친구 남편이 챙겨줘서 그런지 용돈도 크게 벌라고 아빠처럼 해주길 원해서 그 집도 한동안 문제 있었고 다른 친구는 신우가 금전적으로 많이 의지한다고요. 조카가 유학 갈 기회가 생겼는데 몰래 5천만 원 해주다가 진짜 이혼하네 마네 난리 난 적 있었어요. 댓글 2.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애를 사람 새끼 만들어놔야 할걸 걔 망나니를 만들고 있네. 남편이 먼저 앞으로 챙기지 말자 했으니 이번 졸업부터 안 챙기면 되고 나열하신 세의 제사 등등 다 님 하고 싶은 대로 꼭 지키시고 수준 떨어지게 맞서서 안 짖어도 네가 뭐라 하던 난 내 갈 길 간다 하고 싹 무시하세요. 시부모도 똑같으면 시부모도 싹 무시하시고요. 조카한테 40만 원짜리 사줄 거 그 돈으로 님 부모님 고기 한번 더 사드리는 게 안 아까울 듯 하네요. 진짜 제대로 선 넘었네요. 신우이가. 두 번째 사연. 시부모 때문에 이혼하고 남편의 재혼 소식에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속상한 마음에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문제로 저희는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식 넷 중 가장 잘나고 순한 성격이었는데요. 어머님이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 아들에게만 쏟고 나머지 세 자녀와는 거의 등지다시피 했죠. 차별 문제는 아니고 당신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자식들 각자와 갈등이 있었고 남편은 그 중에서 그래도 그 별난 성격을 다 받아준 자식이었죠. 저는 불행히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였고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아는 순간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는 분인데 시어머니가 되고는 오죽하셨을까요? 분가는 안 된다 해서 신혼 때 2년 가까이 합가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고 과민성 대장염으로 정상 생활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순진해서 원래 시집살이가 이렇게 고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사람들한테 우리 집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정상이 아닌 거 알았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부부로 지내고 저와 아버님은 군 식구로 생활. 다행히 남편과 제 직장 문제로 분가하게 되었죠. 그 뒤로도 10여 년간 별별 어이없고 험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아예 시집에 발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건 제 성격도 받쳐줘야 하고 시집 분위기나 남편의 지지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시집 발걸음을 안 하면 시어머니는 맨발로 뛰어와서 행패를 부릴 뿐입니다.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칠 테고 실제로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은 딱 부러지게 제 편을 들지 않아요. 일단 그 자리에선 네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빌고 사정하는 답답한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강수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다니며 맞춰들이다 실수하고 그러면 계모한테 구박받는 코올리게 애처럼 막말을 들어야 하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거밖에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했고 마마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남편, 버릇을 고쳐놓는 길이기도 했어요. 웃기게도 저희는 별거보다 먼저 이혼장부터 접수했답니다. 이혼 서류 완성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는 건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혼은 해달라고 제가 졸랐어요. 그랬더니 한참 버티던 남편이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나니 뭔가 허전하면서도 한숨 놓이더군요. 나는 더는 아무 의무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과 엮일 일도 없는 남남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남편한테도 내 앞에서 시어머니 얘기 못 꺼내겠습니다. 이혼해버렸다는 걸 알았는지 달려와 붕빌고 들어오진 않더군요. 그렇게 좀 살다가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했으니 한 집에 사는 것도 우습죠. 남편은 집과 차, 듣는 저에게 다 주고 몸만 나갔어요. 한 달에 얼마씩 평소 쓰던 생활비 그대로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 그 약속은 꼬박꼬박 지키고 있어요. 워낙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좋은 아빠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남편은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아이가 혹시 힘든 사춘기를 맞지 않을까 늘 신경 써줬습니다. 함께 살 때는 마마보이에 찌질한 남편이었는데 따로 살기 시작하니 좋은 친구의 동반자 관계가 가능하더군요. 언제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릴지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일도 없으니 저는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따로 지낸 지 3년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지인의 SNS 사진을 통해 남편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인 걸로 주위에 알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충격받았고 솔직히 진정이 안 됩니다. 이혼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원해서 이혼했으니까 남편이 누구를 사귀든 말든 자유겠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막하고 억울할까요? 우린 남녀로 사이가 멀어져 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둘 사이의 일로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늘 시어머니, 시집 식구, 시집 행사 그런 걸로 다퉜었죠. 그리고 대부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내게 잘못했었고 나는 참다 두 손 들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 뒤로도 우린 아이의 엄마 아빠로 잘 지내왔습니다. 제 자신, 재혼이나 이성교제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남편도 지금의 상황에 충실할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 건강 챙기라고 건강 잃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건 그저 뜻없는 인사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함께 살 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셔봤자 10년이라고 우리가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때가 되면 우린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노년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시간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남편과는 언제나 동반자로 남을 줄 알았던 겁니다. 남녀는 아니어도 동지로 남을 줄 알았는데 남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어차피 어떤 여자와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더니 그것도 빈말이었나 봅니다. 그런 어머니를 포용 혹은 인내할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난 걸까요? 그 고통스러운 길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요? 이혼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되돌아간데도 계속 더 참고 살지는 못해요. 그 집에서 나오긴 나와야 해요. 그러나 헛된 기대나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며 이혼을 감행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혼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냉엄한 것인지 모르고 당장의 고통과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네요. 애초에 결혼할 때 남자 본인만 보지 말고 두 가족을 봐야 했습니다. 가족이 괴롭히면 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식어버리고 썩어버리죠. 그리고 남녀의 인연보다는 부모 자식의 유전자와 혈연이 더 무섭다는 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분간은 참 아플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고 남편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가정이 더 중요했으면 시어머니 차단하고 자기 가정 지켰겠죠. 남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니 미련이 남는 거지만 쓰니는 재산도 아이도 양육비도 다 받은 상태에서 원망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전 남편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전이랑 다르게 살 수도 있을걸요. 여자한테 푹 빠져 시어머니 차단할 수도 있고 이혼하고도 우리 사이는 문제없어. 아직도 내 남편이라고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댓글 2. 이런 마음이 드는 쓰니가 이해도 가는데 봐도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시네. 남편과의 이혼이 부부 문제가 아니라 시모 때문이었기에 이혼은 했어도 좋은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쓰니가 깽판을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속상한 마음 드는 거야 이해도 되구만요. 본인들은 뭐 맺고 끊고 칼같이들 사나 몰라? 집 차도 이혼 안 했으면 어차피 쓰니가 누리고 살던 거고 시모가 무슨 짓을 하던 집 차만 주면 가만히 닥치 하는 건가요? 사람도 진짜 모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